안녕하세요. 네, 통번역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진실로라고 합니다. 예. 이태리어 영어 통역 번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좀 재미있어요. 재밌는데 통번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번역은 사실은 이제 통역 번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언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쉽지만 않은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하게 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를 느끼면서 하게 되는 일이 또 이 통역이고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번역은 나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장벽이 많거든요. 보이지 않게.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보람도 있고, 되게 나름 스릴이 있는 일이 바로 이 통번역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통번역은. 통역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번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전 이제 번역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번역을 이제 처음으로 눈뜨게 된 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이제 제가 밀라노 이제 보코니 대학교 다니던 중이었는데, 학교에서 이건 개인사지만 이제 장학금을 준대요. 외국인들한테도 장학금을 주고, 이제 유럽은 이거는 이제 통번역과 별로 관련이 없는 일이긴 한데, 내용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 등록금을 차등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더 낮은 등록금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서류를 내서 증빙을 받아야겠죠,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니, 무슨 부동산이니, 통장 예금 증명서니, 이런 등등의 이제 서류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띄어서 이제 번역을 해서 공증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을 하는 게 이제 조건이었거든요. 서류 조건이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해야 돼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당연히 이제 전문 번역 회사라든지 그런 번역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맡겨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증을 해주는 이제 밀라노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물어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해도. 그래서 이제 직접 했죠.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해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하는 게. 그리고 너무 스릴 있고 너무 재밌고, 이 번역을 하는 게 내가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거 재밌구나라고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이게 아르바이트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왜냐면은 한 장 한 장 번역하는 게 보통 그냥 얼추 알잖아요. 번역이라고 하면 한 장당 얼마를 받는다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르바이트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영어 번역이야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이탈리아 번역은 이태리어 한국어 번역은 지금도 많지 않지만 희귀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걸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이태리어 한국어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등등 자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를 했죠. 인테리어 번역 쳐서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업체들 이제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당시에 한 3만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장당. 근데 지금은 이제 단어당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번역료는.
뭡니까? 한 장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충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제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정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서 뭐 어떤 회사에서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구나. 거 많이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서 이제 됐고,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 오는 이제 한국에서 받는 요청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한 번 들어오면 꽤 큰 건이었다. 예. 하는 게 이제 당시 제 경험이에요. 예.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건 작은 게 아니고 보통 큰 건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태리어라는 게 희소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업체에 맡겼을 때 굉장히 이제 가격이 이제 부풀려질 수 있고, 이게 한 달이 걸쳐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역사를 직접 찾아서 일을 맡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똑똑한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건수는 아니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 계속 있었으니까, 아직 이탈리아에 있었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통역을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프로즈닷컴 홈페이지를 알게 됐어요. 프로즈닷컴을 워낙 유명하죠. 번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이트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굉장히 이제 이제 나름 이제 찾아본 거죠. 저도 이제 내가 이게 이제 나의 신분이 프리랜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프리랜서 잘 몰랐다가, 프리랜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진짜 일 들어오면 일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프리랜서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다가, 프로즈닷컴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로필을 올렸더니, 거기서 또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받은 요청은 주로 통역이 많았어요. 통역이 대부분이었고, 번역은 많지 않았고, 통역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통역을 이제 처음 너무 웃겼던 게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통역을 이제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근데 저는 저는 길 가다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근데 진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통역 회사인데, 이러한 날짜에 통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인스펙션이 있다. 심사가 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통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가 가능하냐? 그리고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고, 좀 확인해보고 좀 이따가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네요. 끊고 이제 가다가 이제 그냥 길 걸어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얼마를 불렀냐면 100유로를 불렀어요. 100유로. 쉽게 말하면 10만 원에 한 걸 당시 한 뭐 15만 원 됐겠지만 워낙 모르니까 그냥 10만 원이 단지 이제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통역을 하루에 이제 10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아니다.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는데 제가 바로 답을 줬어요. 제가 바로 답을 준 거예요. 바로 100유로라고 바로 답을 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이 5분 만에 다시 전화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하겠다고 연락을 주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워낙 저렴하고 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통역을 해보니까. 이게 통역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언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통번역 하는 거 아니고요. 재밌어야 돼요.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을 했어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통역하러 가보니까 진짜 한국에서 오신 굉장히 이렇게 식약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한 두 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업체가 있었고, 막 그 사이에서 어쨌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통역사가. 모든 게 이제 뭐랄까, 그 모든 윤활유 역할을 하고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통하질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짜릿함을 느꼈고 스릴을 느꼈고 너무 재밌었고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야, 통역이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보람이 있었고 굉장히 또 어쨌든 존중을 받아요. 통역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해보니 아, 이게 재밌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집에 돌아와서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이게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 재밌습니다. 재밌고 할만해요. 그리고 정말 프리랜서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실력만 있으면 글로벌 시장은 무궁무진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예, 통번역 전혀 뭐 전망이 어둡지 않고요. 네, 어둡지 않고 할만하다. 예, 정말 미래 있어요. 저는 감히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마 정말로 제가 죽기 전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통번역의 일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일이어서 너무 즐거운 일이어서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통번역의 재미를 느끼신다면 아마 많이 즐거움을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이 나쁘지 않다. 예, 일을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통번역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